어제 비해 일시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회복됐습니다만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점차적으로는 이렇게 내리박을 거라 봅니다. 어제 제가 그 오부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해서 언급하는 거기에도요, 주식하는 놈들 들어와서 댓글 써서 장난을 치던데요. 조심하십시오. 모든 책임은 본인만이 지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의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인플레뿐만 아니라 불황 공포까지 같이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정부가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물가 상승에 거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지금 주식이나 채권, 달러 대비 원화가 지금 트리플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채권이 약세를 보이니까 채권의 금리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시총이 사흘간 117조가 증발돼 버렸어요. 겹겹 악재가 지금 겹쳐가고 있고, 여기에 유가, 요즘 기름값도 비싸지요. 여러분이 사는 것도 지금 1680원씩 이래 가죠. 원자재 값까지 뛰어서 물가 압박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중국발 헝다나 전력난 등도 이런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세, 식재료값, 기름값, 전기료 등 먹고 사는 물가가 다 올랐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9월 물가 상승률이 2.5%, 반년째 지금 2%대를 가고 있다. 고유가에다가 공업 제품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외식비도 3.1%, 농축수산물도 3.7%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런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한국 수준의 이런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물가가 매우 비싼 나라다. 공산품도 비싸고 기본 생필품도 비싸다. 그래서 제가 스포 15조에 이런 부분을 둘러싼 담합을 억제해가지고 기본적인 가격,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수적인 부분의 가격은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닭값이 왜 비싼가 했더니 삼계탕 값도 비싸고 다 비싸죠. 6년간 1조 원 어치의 담합을 7개 회사가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민들이요, 고기 중에는 닭고기가 제일 싸죠. 옛날에는 싼 게 대명사가 삼겹살이었는데 이제 삼겹살 값이나 소고기 값이나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고기가 이제 닭고기인데, 치맥과 삼계탕의 나라에서 이 닭고기가 성인이 지난해 한 명이 15kg를 먹었는데 10집 중 7집이 일주일에 닭고기 한 번 이상은 먹는다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주요 닭고기 업체들이 삼계탕에 쓰는 생닭 가격과 출고량을 서로 짜고 조절을 해서 가격 담합을 해서 6년간 담합한 액수가 1조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치킨용 닭 절반 크기의 삼계탕용 이 생닭이요, 2011년에 여름에 삼계탕 성수기를 앞두고 가격이 공급 가능으로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하림 등 6개 닭고기 제조 회사들이 가격을 담합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닭 판매 가격은 한국 육계 협회가 조사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들 업체가 할인폭과 판매 가격을 임의로 바꿔 시세를 조정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2015년까지 8차례에 걸쳐서 가격을 더 담합을 했고, 또 7개 업체는 출고량도 담합했다는 겁니다. 출하 시기에 병아리 물량을 조절하고 닭고기를 임의로 냉동 비축해서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올리는 방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 삼복 절기 등의 성수기에는 가격을 최대한으로 상승시키고 비수기에는 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해서 이익을 극대화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개 업체의 비율이 90%, 담합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서 7개 업체에 250억의 과징금을 미기고, 그 중에 제일 큰 반장격인 하림과 그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들은 10년 동안 닭고기 값이 낮다라고 말하고 출고량 조절은 정부의 수급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공정위도 제재에 들어간다는데요. 기가 찬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은 삼계탕이 15,000원이 넘어가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먹으면서도 부담이 되죠. 근데 일반 삼계탕이 15,000원이고 거기에다 먼 삼계탕에서 25,000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삼계탕이 이렇게 이제 비싸지게 된 데 대해서 시장의 93%를 차지하는 할인 등이 담합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계탕용 닭고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닭고기 시장가가 어떻게든 되든 관계없이 삼계탕은 2014년에 13,000원이었는데 2017년에 14,000원, 작년에 14,5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래서 곳곳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공업제품 물가가 9년 만에 최대 상승했다. 유가, 환율, 공공요금이 변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제품까지 막 오르고 있어요. 자, 홍남기는 물가를 2% 선에서 관리한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물가 못 잡는다는 인상을 줄 때는 제품 가격 인상이 도미노를 부를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연퐁 오렌지 11.5%, 볶음용 닭 7.7%, 농심 올리브 짜파게티 11.2%, 계란 14.6%, 고구마 10%, 샤인머스켓 10.2%, 작년에 비교했습니다. 삼겹살 16.8%, 라면 9.8%, 휘발유 21%, 경유 23.8%, 전세 2.4%, 월세 0.9%입니다. 자, 삼겹살 한 건 600g에 16,680원, 계란 30개 한 판에 6,280원이라 굉장히 비싼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단계알 은상추라 그래요. 계란은 전년 대비 43% 올랐다 말을 하고 있고 상추는 35%, 전기료 인상이 반영되는 10월의 물가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뭔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타고 다니는 차도 가격이 지금 브레이크가 풀려서 소렌토가 61만원, 벤츠가 250만원, 중고차도 인기 있는 거는 200~300만원 올랐다고 합니다. 자,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IMF라는 게요, 좀 웃기고 자빠진 게 7월 달에는 낙관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인플레, 양극화, 부채라는 세 개의 돌멩이가 우리 신발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IMF 총재가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인플레이션 위기로 휘청거리는 세계 경제 상황을 돌이 세 개 신발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매우 어려워졌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명색이 IMF 총재하면 유명한 경제 관료나 학자 출신일 건데 불과 석 달 만에 입장을 바꿔서 경제가 낙관적이다가 극히 어려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문제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압박이 매우 불확실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가 세계 경제의 복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화천대유가 지금 마지막 남아있던 도시 생활형 주택 분양했죠. 판교 SK 테라스라고요. 자, 이 부분은 화천대유가 관리하는 택지를 SK가 이제 시행을 한 마지막 분양 단지인데요. 지금 지난 9월 15일 날 뭡니까 617대 1인가 해가지고 한 10만 명 가량 몰렸다고 하고, 그리고 판교 SK뷰 테라스 117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어제 오늘 진행되는데, 자, 이거는 뭔가 하면 1일까지 본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을 한 결과 계약되지 않은 물량으로 전체 292채 중에 40%가 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웃기지요? 317대 1이었는데 중도금 대출 여부가 불확실해 계약을 포기했던 사람이 많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모든 가구가 9억, 10억, 13억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다 9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중도금 대출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할 계획이었지만은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예비 당첨자를 정해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는데 이 단지는 이런 제한이 없는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미계약 물량이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는데, 자, 여기 재밌는 거는 과연 여기에 돈을 대출 못 받아서 9월 15일 날 317대 1이었던 게 40%나 117채가 미분양이 무더기로 됐겠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요? 아니지요. 이거는 뭔가 하면 한마디로 화천 대유에 바가지 썼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남아있는 주택 물량의 40%가 미계약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자, 1인 세대가 40%가 넘었는데요. 30대 남자가 결혼을 안 하고 70대 여자가 사별하고 홀로 남아서 고령화와 비혼이 겹쳐가지고 1인 세대가 40%, 1, 2인까지 합치면 64%. 요즘은 이 사람이 3, 4인 가족이라는 게 귀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혼자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의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